아니 박사님, 오늘 다룰 이 기업 레드와이어, 저 진짜 어제 주가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처럼 시장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레드와이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새로운 우주시대의 신호탄이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불꽃놀이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8%. 아니, 하루 만에 주가가 이렇게 뛴다는 건 시장이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정도의 급등은 단순히 좋은 소식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죠. 투자자들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기대를 품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510억 달러. 1,510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한 약 2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레드와이어가 주요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200조 원짜리 잭팟이라니. 이건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심장이 뛰겠는데요? 그런데 진행자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레드와이어가 직접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보장된 수익은 없다? 아니, 방금 200조 원짜리 사업을 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한 발 빼는 듯한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200조 원짜리 파티가 열렸다고 열광하는데 주인공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뉴스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드와이어가 미국 미사일 방어청 MDA의 쉴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실드요? 무슨 방패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골든돔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의 본토 방어 체계를 최첨단 기술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IDIQ 계약입니다. IDIQ요? 아, 박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우리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좀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없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이건 사냥 면허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사냥 면허요? 네, 정부가 최대 200조 원 규모의 이 거대한 사냥터에서 뛸 자격을 주겠다고 허가해 준 거지 당신에게 200조 원어치 사냥감을 잡아오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0조 원은 그냥 사냥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몸값을 합친 거고 레드와이어가 그중에서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터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명단을 한번 보시죠. 와, 잠깐만요. 팔란티어, 로키드 마틴, 저기 블루 오리진도 있네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최강자부터 전통의 방산공룡 그리고 빅테크가 만든 우주기업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모두 이 사냥 면허를 따냈습니다. 이야,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아니고 레드와이어가 이 수천 개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보니 200조 원이라는 헤드라인이 주는 착시 효과가 엄청났네요. 좋습니다. 계약의 실체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한 건 레드와이어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드와이어의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버는 알짜 기업인지 아니면 아직은 기대로만 가득 찬 성장주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자료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매출이죠.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와, 매출 성장세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박사님, 저기 맨 마지막 줄의 순손실, 저거 맞게 본 거 맞죠? 매출이 저렇게 크게 늘었는데 적자폭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커졌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손해는 더 많이 봤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50.7%라는 성장률만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고성장 기술주구나 싶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인 약 4,950만 달러가 최근에 인수한 엣지 오토노미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자체 성장이 아니라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린 효과가 컸다는 거군요. 네, 물론 M&A도 중요한 성장 전략이지만 이 숫자가 오롯이 자체적인 유기적 성장 덕분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다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왜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손실은 더 커지는 걸까요? 분기에만 4,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성장통으로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R&D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인수한 회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죠. 그럼 레드와이어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레드와이어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단순히 돈 못 버는 적자 기업이라고 단정해버리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단기적인 재무주표 너머에 있는 레드와이어가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200조 원짜리 계약이나 당장의 적자 같은 헤드라인 말고 진짜 실력을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CEO가 직접 밝힌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5가지 핵심 성장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차세대의 우주선, 대형 우주 인프라, 미세중력 개발, 드론, 그리고 센서까지. 언뜻 보기에는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주선 만들다가 갑자기 웬 드론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우주와 국방이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의 핵심 기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엔진은 초저궤도 VLEO 위성입니다. VLEO요? 그건 또 뭔가요? 기존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돌면서 지구를 더 정밀하게 관측하고 통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위성 기술입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이 VLEO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죠. 아, 더 낮게 날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첩보 위성 같은 거군요. 핵심은 레드와이어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달파, 유럽의 ESA와 모두 계약을 맺으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인프라, 특히 로사라는 태양광 배열 기술입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무슨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있다가 쫙 펴지는 태양광 패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우주정거장을 짓는 민간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레드와이어가 바로 이 새로운 우주도시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와, 우주시대의 한국전력 같은 포지션이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이요? 아니, 우주회사가 갑자기 웬 바이오예요?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만들기 힘든 고품질의 단백질 결정을 우주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죠. 레드와이어는 PILBOX라는 독자적인 우주 실험 장비를 통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큐브 같은 거대 제약사와 이미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당장의 매출보다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에 베팅하는 거군요. 만약 저기서 신약 하나만 터지면... 맞습니다. 그 파급력은 앞선 사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네 번째 엔진은 드론, 즉 무인 항공 시스템입니다. 아, 드디어 드론 얘기가 나왔네요. 레드와이어 드론의 진짜 강점은 이게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쓰는 스토커는 소리 없이 적진을 감시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펭귄 드론은 이미 200대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와, 실전 경험이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요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5번째 엔진이 이 회사의 영리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레드와이어는 자신들의 드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드론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다른 드론 회사에도 판매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마치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는 대신 모든 광부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리바이스 전략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드론 시장 전체가 커질수록 레드와이어는 안정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좋습니다, 박사님. 200조 원짜리 헤드라인의 허상부터 적자라는 차가운 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5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레드와이어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가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 즉 불 케이스입니다. 쉴드 계약에서 진짜로 의미 있는 수주를 따내고 5대 성장 엔진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는 경우죠. 이 경우 흑자 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재평가될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네요. 둘째, 비관적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입니다. 쉴드 계약이 그냥 빈 껍데기로 끝나고 5대 엔진의 성과도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현금만 태우는 상황이죠. 주가는 당연히 급등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뭔가요? 바로 마지막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쉴드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5대 엔진을 바탕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흑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주가는 단기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레드와이어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우주와 국방이라는 거대한 잠재력,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높은 리스크. 과연 이 주식은 투자자를 천국으로 이끌 티켓일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일까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양극단에 있는 것 같네요. 그 판단은 결국 이 분석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위험 감수 능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엄은 이렇게 말했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박사님, 오늘 이 말이 유독 와닿네요. 네, 오늘 다룬 쉴드 계약 같은 뉴스는 단기적인 인기 투표, 즉 투표 기계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이 가진 진짜 무게, 즉 5대 성장 엔진과 같은 펀더멘털의 가치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오늘 하루의 28% 급등은 투표 기계의 결과였군요. 진짜 체중계의 눈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투표 기계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중계의 눈금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